심플 라이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 때문에 이 미술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미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트라이베카의 전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전시는 뉴욕 트라이베카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들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름 전시들이고요. 자, 지금 가장 최근에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제가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100명의 정원이 다 차가지고 새로운 방장을 이렇게 선임하고 그것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회원 중에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클라우드 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이런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스위프트 코드, 은행 뱅킹 시스템,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류가 났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채팅방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입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자료들을 올리고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없어요. 좀 일방적이죠. 저만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일단은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적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 이 미술품 시장 그리고 앤티크 딜러들이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요. 특히 이 앤틱 골동품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집안에 좋은 물건을 막 채우고 가구를 멋진 거를 사서 넣고 이런 게 그 옛날에 부유한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매 시장에는 이 골동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골동품을 주제로 한 아트 페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트 마켓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들의 취향이 변했습니다. 부자의 연령대도 바뀌었죠. 지금 부자들이 60대 이상의 부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상속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자기들이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하면서 자, 이렇게 미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뉴욕에 아주 호화롭고 그런 호화로운 시대의 예술 작품과 골동품들을 모아놓은 박물관들이 많이 있죠. 물론 메트로폴리탄 당연히 그런 작품들이 많을 거고 프리 컬렉션이라던가 또 유럽에 있는 그런 미술관들도 이런 화려한 작품들을 굉장히 자랑하는데요. 특히 로스차일드의 컬렉션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미술 시장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골동품 시장의 어떤 기준이 되는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미술 시장의 침체라던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 영향보다는 취향이 바뀌어서 경매 시장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술 시장의 결론인데요. 뉴욕에서 지난 가을에 그 크리스티에서 로스차일드 마스터피스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수료를 포함해서 6,260만 달러를 팔았거든요.
2022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로스차일드 컬렉션 같은 경우는 1억 1,810만 유로를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에 열렸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로코코 예술품의 대부분이 4자리, 5자리 이런 가격대로 팔렸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패밀리 중에 페르디난드 들 로스차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작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 후손이 이제 지불한 가격을 너무 과도하다고 여길까봐 파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런던에서 열리기로 한 매스터피스 아트페어가 열지를 못하고 문을 닫은 적도 있고, 이 테파프의 20세기 이전 작품 가을 박람회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스터피스의 이런 수요는 어떤 독특한 취향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지고 어떤 미술시장의 메이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컨템퍼러리 아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동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이 변하면 요즘 같은 경우 또 인구의 어떤 감소에 따라서 도시의 중앙 집중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선호도가 높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중심 지역으로 몰리잖아요. 이 미술 작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에 돈을 막 많이 넣으시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작품을 막 많이 사서 컬렉션을 구비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비싸지만 똘똘한 하나의 작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NFT라는 새로운 미술품, 예술품의 투자처가 생겼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이 미술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어떤 쪽으로 쏠리냐, 자, 이런 게 관건이잖아요. 자,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는, 그리고 우리의 이 미래는, 가까운 미래부터 좀 장기적인 미래는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초중앙 집권화가 점점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마켓이 점점 확장되는 것들은 시장 개방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 있는 작가님들은 이제 더 이상 국내 작가들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작가님들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자, 갤러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지 국내를 가지고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히스토리에 매몰된다든지 한 가지 마켓에 매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이나 예술 분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눈이 더 있어야 되고, 그 전체적인 눈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스탠다드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스탠다드를 높인다는 기준은 뭐냐면 최고의 것에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예술에서 최고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최고로 비싼 작품일까요? 아니면 최고로 유명한 작품일까요? 현재 최고 인기 작가, 가장 비싼 작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유명하고 인정받고 마켓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작가님이 작고를 하신 후에 한 50년쯤 지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서양 미술사 책만 보셔도요. 당대에는 너무 잘 나갔던 작가인데 작고를 하신 후에 전혀 지금 저희들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 미술사에서 미술사 시간에 공부도 하지 않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후세에 더 인정을 많이 받아서 작품의 가치가 발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거는 건물 한 채를 사서 투자를 해서 이거 가격이 얼마가 되고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도시가 우리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지역, 각광받는 지역이 가격이 비싸지만 나중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상황이 바뀌면 가치도 달라지죠. 하지만 예술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 가치 있는 작품은 1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그 가치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당장 잘 팔리는 작품을 갖고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팔고 싶다. 그래서 난 수익을 취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이 유튜브라는 이 온라인 공간은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저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관점이 같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좀 다르신 분들은 재미가 없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모든 분들과 뜻을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비슷한 사람들끼리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스탠다드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에 집중을 하고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좋은 작품을 골라보자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눈이 높아집니다. 아니 그런 작품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의 현실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작품을 어떻게 삽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작품의 기준을 두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작품을 볼 때에도 그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좋은 작가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메이저 미술 시장에서는 그렇게 2, 3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작품을 팔고 이런 거는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매 시장에서는 최소 6년 이상 작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메이저 경매에서 갤러리 같은 경우도 작품을 매입하고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작품을 시장에 내놓잖아요. 금방 소문이 납니다. 갤러리의 명성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훌륭한 작품을 보는 기준은 딱 세 가지로 심플합니다. 작품성과 대표성과 시대성을 봅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 자, 작품성을 어떻게 보는지, 시대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럼 대표성은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좀 내용이 길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멤버십에서 다루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심플 라이프, 심플하는 것을 추구하고 뭔가 소유하려는 욕심이 줄어들고 또는 이 작품을 만드는 플랫폼 자체가 달라져서 이 거래하는 플랫폼도 달라져서 NFT로 바뀐다고 한들 본질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 거래에서도 가치 있는 작품이 결국은 가격이 더더욱 높아질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은 영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갤러리에 가시고 미술관에 가시고 또는 작가님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시고 이랬을 때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작가,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작가들 중에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 작가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작가님들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려면 여러분 스탠다드를 높여서 최고의 것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검증된 것을 보려면 미술사를 공부해야죠. 히스토리 안에 정답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 지금 온타임에 적용을 하시려면 자, 크리스티 경매나 소더비 경매에는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전 세계 최고의 미술관에서는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아트페어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고 어떤 디렉터가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준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좋은 작품 컬렉팅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정도로 지식이 풍부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인풋이 별로 없는데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게 아니라 저는 99.9%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착각하는 것일 겁니다. 자, 앞으로 초중앙 집중화되는 사회에서는 수준이 높은 것들에 대한 이 수요가 더 커질 것이고요.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가치가 생기려면은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트 컬렉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돈을 잘 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술은 잉여의 영역이고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쓸모가 없을수록 가치가 있어요. 이 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는데 써서 없어지는 돈이 있고 써도 안 없어지는 돈이 있어요. 써서 안 없어지는 돈에다가 돈을 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서 나는 오히려 받는 게 많아. 이 작품이 나중에 얼마 되든지 아닌 나는 그건 상관이 없고 이 작품이 100년씩 뭐 1000년씩 길이길이 남지 않더라도 이 작품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작품이야. 자, 이럴 수 있죠. 자, 이런 방향은 엄밀히 말해서 미술 소비입니다. 소비는 소비인데 좋은 소비죠. 합리적인 소비이고 나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자, 이 미술 투자랑 미술 소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소비만 해도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소비보다는 그래도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술 투자 이렇게 하니까 거부감부터 확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술을 돈돈거리면서 너무 돈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미술 투자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미술이라는 영역을 알면 알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은 여러분들께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트 컬렉팅에 100만 불 이상의 돈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쉽지 않아요.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예술 작품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 작품들의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이런 작품 가져오면 얼마 대출해준다, 가능하다.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작품들 중에도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잘 나가는데 언제 이것이 시장에서 가격이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가격은 시장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작품들 중에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작품성 자체가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항상 최고의 것에 기준을 맞추시면서 인풋을 아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인풋을 많이 넣는 방법, 네, 미술사를 공부하고 책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시를 많이 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팁이라고 준다니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정말로 별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미술관 전시라던가 비엔날레 전시를 주력으로 보시면서 또 시장은 시장대로 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갤러리에 가셔서 작품을 많이 보시고 아트페어도 가셔서 보시고 또 여러분 사실 스펙트럼을 이렇게 키우려면요. 기준은 최고의 것에 맞추시되 너무 그것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보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기준을 높이 가지시라는 거지 뭐 조그만한 전시라고 해서 저런 거는 필요 없어 안 봐. 아니면 값이 저렴한 작품이라고 해서 별로야. 지역 작가들의 전시라고 해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 스탠다드를 높이시라는 거고요. 그 스탠다드를 높이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전시를 많이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트라이베카의 전시를 보실게요.